심리검사의 점수 부여 방식에 따른 검사 점수와 분류 결과 비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의 목적은 검사가 측정하는 구성 개념에 대한 수검자의 실제 수준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수검자의 구성 개념 수준을 수량화해서 검사 점수로 산출하고 검사자는 기준이 되는 해석 체계에 근거하여 검사 점수를 해석합니다. 점수의 해석 체계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은 규준입니다. 검사자는 규준을 통해서 점수의 상대적 위치를 평가합니다. 이어서 절단 점수를 바탕으로 수검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검사 점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점수 부여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검사 점수와 그에 따른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점수 부여 방식은 합산 점수 방식으로 모든 문항에 대한 수검자의 응답 반응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계산이 용이하다는 이점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점수 부여 방식을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수검자의 특질 수준과 검사 점수가 관계 맺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검자의 특질 수준과 검사 점수와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가정하는 대표적인 점수 부여 방식은 합산 점수 방식으로 예를 들 수 있고, 비선형적 관계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문항 반응 모형을 통한 특질 점수 방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문항 반응 모형은 수검자가 문항에 반응할 확률과 수검자의 능력 간 관계를 로지스틱 관계로 설정하여 특질 수준과 검사 점수 간 비선형적 관계를 허용합니다. 검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문항 가중치 동등 가정의 전제 여부입니다. 문항 가중치 동등 가정은 검사를 구성하는 모든 문항이 수검자의 특질 수준을 측정하는데 동등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가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점수를 단순 합산하는 점수 부여 방식은 모든 원점수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가중 합산 점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선형성 가정을 유지하나 개별 문항마다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제공하는 방식은 가중 합산 점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중치를 설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요인 분석 또는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개별 문항마다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선형 관계를 허용하고 문항 가중치 동등 가정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점수 부여 방식은 라쉬 모형에 기반한 비가중 특질 점수 방식입니다. 다분 자료의 경우 부분 점수 모형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수 부여 방식은 문항 간 서로 동일한 변별도를 갖도록 제약하여 모든 문항이 동일한 가중치를 갖습니다. 반면 비선형 관계를 허용하고 문항 간 서로 다른 변별도를 허용하는 방식은 가중 특질 점수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이모수 모형, 일반화 부분 점수 모형 등이 있습니다. 진단평가 현장에서는 비가중 합산 점수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쉽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표준 점수나 백분위로 점수 변환을 해서 검사 점수를 해석한다 하더라도 한 페이지도 채 되지 않는 규준표가 있으면 수검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안적인 점수 부여 방식을 사용할 경우 비가중 합산 점수 방식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가중 특질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검자가 개별 문항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문항 반응 패턴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패턴 정보를 바탕으로 규준표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열 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에서 합산 점수 5점을 획득할 문항 반응 패턴의 경우의 수는 총 252가지입니다. 만약 단말기를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단말기에 문항 반응 패턴을 기입하는 시간과 각 검사자가 사용할 단말기의 구입 및 유지 보수 비용 또한 점수를 산출해야 하는데 고려해야 할 비용으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비가중 합산 점수 방식이 갖는 한계 역시 명확합니다. 분포의 극단에 위치한 수검자의 점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며 극단으로 진행될수록 이러한 왜곡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진단평가의 맥락에서 문항 간 서로 다른 변별도를 갖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선행 연구를 통해 검사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적인 점수 부여 방식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가중 합산 점수는 이론적으로 여러 한계를 갖지만 과연 이러한 한계가 현실적인 맥락에서 의사결정의 불일치를 만드는지, 그 불일치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검자의 특질 수준과 검사 점수의 선형적 관계 과정과 문항의 가중치 동등 가정의 적용 여부를 두 축으로 점수 부여 방식을 구분해서 서로 다른 검사 점수 산출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 각 방식 간의 검사 점수 간 선형적 관련성, 그리고 검사 점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의 일치도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료로 MMSE는 5개의 영역을 측정하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인지기능 선별 검사입니다. MMSE는 표준화 검사로서 소요 시간이 짧고 시행이 용이하며 강한 치매 예측력을 지녀 임상 현장과 연구 장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MMSE는 합산 점수 방식으로 검사 점수가 산출되는데 검사의 특성과 합산 점수의 전제 가정 간 불일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MMSE를 KMMSE로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KMMSE는 기존의 MMSE의 측정 영역을 세분화하였으나 기존의 문항 체계는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할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 연구 패널 7차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몇 문항에서 기존의 문항 반응을 분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30점 만점 체계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앞서 구분한 4가지 점수 부여 방식을 통해 동일한 MMSE 자료에 서로 다른 검사 점수를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MMSE의 인지기능 손상에 대한 절단 점수는 비가중 합산 점수 23점 이하로 구분되는데 이는 본 자료에서 제28 백분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백분위를 기준으로 4가지 검사 점수를 통한 기준 점수 이하를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각 검사 점수마다 상응하는 절단 점수 이하값과 이상값을 구분하는 2x2 분할표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각 검사 점수의 선형적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피언슨 상관계수를 살펴보고 검사 점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의 일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카파 계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60대 이하, 70대, 80대, 90대 이상으로 내 연령 집단 및 성별로 구분하여 각 점수 부여 방식에 따른 점수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합산 점수에서 가중, 비가중 합산 점수 모두 연령에 따라 검사 점수가 하강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상대적으로 저연령 집단에서 검사 점수의 편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대 이상 연령 집단에서는 검사 점수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지 점수에서 가중, 비가중 특지 점수 모두 연령에 따라 검사 점수가 하강하는 양상을 보였고 역시 상대적으로 저연령 집단에서 검사 점수의 편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표본에 대해서 각 점수 부여 방식으로 산출된 검사 점수 간 상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어슨 상관계수는 동일한 선형성 과정을 전제하는 점수 부여 방식 간 더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중, 비가중 합산 점수 간 0.981, 가중, 비가중 특질 점수 간 0.997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항 동등 가정 여부는 피어슨 상관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중 합산 점수와 가중, 비가중 특질 점수는 0.943과 0.9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파 계수는 동일한 문항 동등 가정을 전제하는 점수 부여 방식 간 더 높은 계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가중 합산 점수와 비가중 특질 점수 간 카파 계수는 1로 완전한 일치를 보였고 가중 합산 점수와 가중 특질 점수 간 카파 계수는 0.961의 계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형성 가정 여부는 카파 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중 특질 점수와 비가중 특질 점수, 비가중 합산 점수의 카파 계수는 0.939로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검사 점수를 연령 집단별로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입니다. 동일한 선형성 과정을 전제하는 점수 부여 방식 간 모든 연령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모든 검사 점수 간 상관계수가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역시 각 검사 점수를 연령 집단별로 카파 계수를 산출한 결과입니다. 이 역시 동일한 문항 가중치 동등 가정을 전제하는 점수 부여 방식 간 모든 연령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카파 계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모든 검사 점수 간 카파 계수가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본 연구는 특질 수준과 검사 점수 간 선형적 관계 가정과 문항 간 동등 가중치 가정 적용 여부에 따라서 검사의 점수 부여 방식을 4가지로 구분하였고 각 접근 방법에 따라서 산출된 검사 점수 간 선형적 관련성과 분류 일치도를 검토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검사 점수 간 선형적 관련성 및 분류 일치도는 점수 부여 방식이 전제하는 가정 적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검사 점수의 편포가 커질수록 불일치가 증가하고 편포가 해소될수록 결과는 수렴하는 것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MMSE는 10분 내외의 짧은 검사 소요 시간으로 수검자와 검사자 모두에게 뛰어난 접근성을 강점으로 일선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비가중 합산 점수 방식은 초기 노년층에서 대안적인 점수 부여 방식으로 산출한 검사 점수와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점수 부여 방식이 초기 노년기의 인지기능 손상 선별 기능에 효과적인지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무당 동등 가정의 적용 여부는 검사 점수를 이용한 분류 결과에 차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수검자의 특질 수준과 검사 점수 간의 선형성 가정 전제 여부는 상관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주로 검사 점수의 분포의 양극단에서 검사 점수를 다루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비선형적 관계를 무시할 경우 검사 점수를 이용한 분산 분석, 조절 효과 등 추후 분석에서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보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연구 결과에서 눈여겨볼 만한 특징은 비가중 합산 점수 방식과 비가중 특질 점수 간 검사 점수가 1대1 대응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비가중 특질 점수 사용 시 비선형적 관계를 허용하여 측정학적 이점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점수와 특질 점수 간 변환표를 구성한다면 복잡한 수학 모형에 대한 이해 없이 원점수를 비가중 특질 점수로 손쉽고 간편하게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경험 자료에 근거하였으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모의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조건에서 이런 양상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